자, 뭐 대표 종목들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. 네네. 나오셨으니까. 이 LG 에너지 솔루션 뭐 역시 이제 뭐 가장 외형이 큰 업체인데 기업인데 뭐 상장할 때 너무 막 세게 상장을 해서 그런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시원하게 못 가요. 네. 아니 근데 지금 뭐 시총이 100조가 넘는 회사인데 이게 어떻게 시원하게 가겠습니까, 사실은.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그냥 한국 배터리 산업, 나는 사실 기업 잘 모르겠고 한국 배터리 산업이 성장할 건 알겠고 그걸 선두에서 끌고 가는 업체에 그냥 큰 기업에 투자하겠다. 그리고 나는 그래서 뭐 저희 연구소가 선호하는 그런 이렇게 스몰캡 같은 이 작은 기업들은 또 뭐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어 보여서 투자 못 하겠다, 불안해서. 그냥 뭐 저축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넣어놓고 근데 나중에 성장할 산업이니까 예, 그냥 한 10년, 20년 넣어두면 크게 수익 날 회사를 찾는다. 예, 그럴 때 투자하는 게 LG 엔솔이죠. 그래서 LG 엔솔도 보면 뭐 올해 들어와서 주가 흐름이 좋잖아요, 상대적으로. 예, 다른 큰 종목들에 비하면. 네. 예,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뭐 LG 엔솔이 주가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. 이게 한편으로는 아직 LG 엔솔의 이제 뭐 매출과 이익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이 아직 아닙니다. 네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5년, 26년 가서 그때 생산 캐파 구축하고 26년, 27년쯤 가야 이제 막 진짜 실적이 본격적으로 팍팍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엄청 올라갈 거거든요. 예, 그때를 보고 저는 투자해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 본격적으로 실적이 늘어나는 구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도 가주는 것은 저는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LG엔솔 투자하신 분들은요, 그 시원하게 여기서 막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또는 뭐 저희 연구소가 소개한 뭐 코스모 신소재나 뭐 이런 업체들처럼 막 몇 배씩, 예, 뭐 한 6개월에 몇 배씩 이렇게 오를 걸 기대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너무 기대 과잉이겠죠. 왜냐하면 아무리 이게 유망한 산업이고 나중에 뭐 반도체 산업을 능가한다 하더라도 LG엔솔이 당장 뭐 삼성전자 시총을 바로 제낄 수가 있을까요? 예, 그러긴 좀 힘들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, 그러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안정감 있게, 예,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성장할 기업을 찾는다. 예, 그리고 한국 배터리 산업을 끌고 갈 마청이니까, 예, 절대 망하지 않으면서도 계속, 예, 크게 성장할 회사다. 이런 정도로 보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은 거의 뭐 그냥 이거는 현금 대체 투자다. 뭐 이 현금 정도 대체 생각하고 투자인데 은행의 저축, 예,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으면 네. 예, 또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한 거니까요. 포트에서는. LG엔솔이 망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, 사실. 예, 그러니까 LG엔솔은 넣어두면 망할 회사는 절대 아니고, 그런데 5년, 10년 지나면 뭐 사실 LG엔솔도 시총이 많이 증가했겠죠. 그러니까 은행에 저축 10년, 20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예, LG엔솔에 10년, 20년 담아두시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? 예. 삼성전자 성장하듯이 LG엔솔도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. 다만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LG엔솔이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이제 상장하면서 그때 이미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좀 많이 받은 측면이 있긴 있죠. 예.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, 예, 소화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실적도 증가하는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, 예, 뭐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할 거라고 봅니다. 이번에는 그러면 뭐 에코프로 그룹 주식 두 가지 좀 보겠습니다. 에코프로는 어제 좀 올랐고 에코프로 BM은 오늘 좀 오르다가 지금 뭐 주춤하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주식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뭐 에코프로는 현재로서는 뭐 향후에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,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워낙 이제 그 공매도에 집중 타겟이 된 이제 기업이다 보니, 네. 뭐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, 예, 공매도 친 뭐 기관들이나 뭐 하여튼 세력들이
뭐 숏 커버링 또 내지는 이제 숏 스키즈에 이제 몰리면서 주가 급등이 나온 것 같고요. 어제는 1차 나온 게 아닌가 싶고, 네, 제가 보기에는 2차, 3차 숏 이대로 간다 그러면 2차, 3차 숏 스키즈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고평가로 보이지만 이 회사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워낙 뭐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전구체 사업부터 해서 이제 뭐 리튬 사업, 그 다음에 그 이제 이 2차 전지용 이제 가스 생산 뭐 사업 등등까지 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갖고 있고 2차 전지 밸류 체인 전반에 걸쳐서 이제 수직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잖아요. 그러다 보니 뭐 에코프로 BM은 이미 이제 상장돼 있지만 아직 이제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제 비상장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 이 얼마만큼 큰 가치를 받을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좀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최근에 기사 난 걸 보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이제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이제 전환해 주는 사업을 주로 하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3조 가치로 이제 뭐 평가를 받았잖아요. 예.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뭐 계속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에코프로의 가치가 그렇게 만만할까? 예.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또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평가될 수도 있는 거죠. 또 한편으로는 뭐 어쨌거나 공매도를 쳤는데 이게 이제 계속 그 개인 매수세들이 몰려들다 보니 뭐 주가는 계속 오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숏 커버링 내지는 숏 스퀴즈에 몰리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제가 볼 때는 몇 차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상장했을 때 그 상장했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더블 카운팅 이슈라고 하잖아요. 예. 그 비상장 회사들이 이제 상장했을 때 그러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지금 이제 모기업인 에코프로 지주사 역할을 하는 에코프로의 가치를 얼마나 봐줄까 이거에 이제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사업 구조가 뭐 양극재 사업으로 단순하잖아요. 예. 그리고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. 지금 올해 매출 한 10조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그 18만 톤 생산 캐파를 풀 가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린 실적이거든요. 근데 이게 2026년, 27년 이 정도 가면 71만 톤 생산 캐파가 거의 확정적으로 구축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매출이 아무리 그때 양극재 가격이 떨어져도 뭐 40조 원 될 거고 뭐 지금 가격을 유지하거나 요거보다 조금 올라가면 한 50조 정도의 매출이 27년, 28년 정도에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보다 4배, 5배의 실적이 한 5년 안에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. 그렇게 따졌을 때 이 회사의 가치는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? 저는 상당히 올라갈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8년 정도에 50조 원 매출에 그 영업이익률 8% 잡아서 이게 사실은 향후에 그 에코프로 그룹 안에서 이제 수직 통합 체계가 더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면 실제 그 이익률은 저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한 8% 정도만 일단 잡는다고 치면 50조에서 8%면 5, 8은 44조 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. 그 영업이익의 멀티플 20배만 적용해줘도 80조 원이라는 시가총액이 돼야 되거든요. 그럼 지금 5, 6조 원 되나요? 20조 원 좀 넘는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러면 그 지금 기준으로 해도 몇 배는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탄탄하게 그리고 상당히 확정적인 그 실적 추정을 통해서 향후 몇 배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이 포스코홀딩스도 좀 보고 싶은데
이게 지금 아직은 2차 전지 뭐 원자재 소재 기업이 아니고 네. 철강회사로 대접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지루한 구간입니다. 네. 언제 좀 이름값 좀 하겠습니까? 일단 포스코홀딩스도 사실은 그렇게 작게 오른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한 20만 원 초반대까지 갔었어요. 그때 이제 태풍 맞고 좀 네네. 여러 가지 타격이 있었죠. 네. 뭐 저희는 사실 저희 연구소는 그때 뭐 포스코홀딩스 소개도 하고 뭐 이게 뭐 탑픽은 아니지만 아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 비슷하게 좀 중장기적으로 그냥 안정감 있게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포스코홀딩스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로 따져보면 그 구간에서 이미 70~80% 이상 올라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도 이미 시총이 뭐 30~40조 이렇게 되는 회사니까 뭐 이게 금방금방 쉽게 막 폭등하거나 이러진 않겠죠. 사실은 에코프로도 이미 20조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큰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은 사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드문 현상이죠, 그렇죠. 사실은. 예, 그런데 어쨌거나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게 딱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절대 적게 오른 게 아니거든요. 이게 한 3분기, 9개월 정도에 걸쳐서 70~80% 올랐다? 사실은 이게 우리가 너무 막 에코프로처럼 막 뭐 한 6~7배, 7배씩 막 이렇게 뛰는 회사들이 막 눈에 보이고 뭐 저희 연구소가 소개한 뭐 코스모신수에 같은 제가 이제 4배 오르고 막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적게 오르는 것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9개월 만에 70%, 80%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고요. 이렇게 큰 회사가. 예. 그럼요. 예. 그리고 이 회사는 어차피 안 팔 거잖아요. 투자하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뭐 팔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 5년, 10년 보고 가는 거라면 저는 정말 오히려 짧은 기간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그래도 왜 좀 더 시원하게 못 가냐 봤을 때는 이제 여전히 철강 회사로 좀 많이 인식이 되는 것 같고요. 여전히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제 그 철강 쪽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커버하더라고요. 그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. 한편으로는 포스코홀딩스 자체도 이제 아직 리튬 사업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안 나왔잖아요. 그래서 뭐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,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꾸준히 사가신 게 맞지 않을까. 아직 안 사신 분들이라면,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매출이 올해 하반기부터 특히 한 10월 이후부터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. 그건 이미 회사가 이제 밝혀놓은 것이고. 예. 그러면 10월 11일부터 그 매출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,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익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일 테니까, 그걸 근거로 해서 적절하게 이제 향후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겠죠. 물론 뭐, 초기니까 그 아주 큰 매출이 나오거나 또는 이익률이 초기에는 또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비용들이 상쇄되고 하면서 낮게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리튬 관련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광물 또 소재 관련한 이제 측면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좀 주가가 리레이팅 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가 되고요. 그래서 오히려 그 다들 아마 뭐 올해 한 10월, 11월 그 시점을 노려보고 있을 텐데 그때 그럼 다들 노려보고 있을 때는 그럼 딱 거기 맞춰서 다 주식을 살까요? 미리 사두려고 하지 않을까요?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모아가기 그냥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성향의 분들은 예, 뭐 포스코홀딩스도 꽤 올랐지만 여전히 모아가기에 좀 오히려 적절한 시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. 지금 포스코 퓨처 M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대접을 네. 받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뭐 포스코 퓨처 M은 사실 올해 워낙 잘 날랐죠. 예. 왜냐하면 올해가 이제 그 포스코 퓨처 M이 뭐 거의 연간 신규 수주만 거의 100조 원을 넘겨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100조 원 신규 수주가 100조 원 넘어가는데 이런 회사의 주가가 안 올라가면 사실 이상한 거죠. 그리고 한편으로는
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양극재도 하지만 음극재도 있잖아요. 예. 그리고 이 양극재, 음극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이제 뭐 리튬, 니켈, 또 흑연 이런 이제 광물 원소재, 원재료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모기업인 포스코 홀딩스에서 이제 공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저 프리미엄이 좀 붙는 것 같아요.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앞으로 이제 IRA 뭐 규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광물 공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소재 회사를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배터리 회사들도 이런 회사들과 이제 계약을 맺어야 안정적으로 이제 그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. 그게 실제로 이제 올해에 100조 원이 넘는 신규 수주를 통해서 입증이 됐고, 예, 그게 이제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광물을 어쨌거나 모기업이든 또 자체적으로 이제 직접 좀 수급을 할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조금 밸류를 안 받는 구간에서 이제 우려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양극재 그 기술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보다 좀 떨어져서 단가를 전혀 못 받는다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이제 자체 광물을 이제 조달할 수 있게 되면 원가율을 좀 떨어뜨려서 상대적으로 단가를 챙기고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제 이익률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. 예, 그런 이제 기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올해 이제 케이스였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. 그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시장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현 시점에서 보면 그 포스코 퓨처엠이 워낙 이제 그런 어떤 신규 수주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진 뭐 광물 공급에 있어서의 뭐 유리한 고지에 있는 점 이런 것들이 뭐 주가의 상당 부분이 이미 이제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.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춤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뭐 국내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중심으로 계속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생각합니다. 사실 이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 뭐 비교를 많이 해요. 네. 근데 이제 기술은 뭐 객관적으로 이제 많은 다수의 평가가 뭐 에코프로 BM이 조금 앞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들은 하던데 또 이런 차이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이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기업이 이제 자본 여력이 이제 충분한 회사고. 그 부분도 참 에코프로 BM은 보니까 역시 이게 자금 조달을 계속 해야 을 계속 조달하면서 이제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차이점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. 네. 뭐 제가 빠뜨렸는데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신 거고요. 당연히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뭐 포스코 퓨처엠이 좀 더 유리한 구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어쨌거나 이제 캐파 정설을 하려면 결국은 어딘가에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쉽게 말해서 자체적으로 벌어서 이제 충당을 하든 아니면 이제 향후에 이렇게 우리가 성장할 것이니까 투자하세요 해서 뭐 투자를 받든 외부 자금을 적 끌어오든 뭐 이런 두 가지 방식 아니겠습니까? 근데 뭐 상대적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자금 조달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고요. 근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최근에 자금 조달을 이제 시장에서 이제 대규모로 했죠. 네. 또 앞으로도 아마 이런저런 캐파 구축을 할 때 이제 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뭐 주가 뭐 희석 우려가 이제 되는 뭐 부분도 일부 있을 거고 하지만 이게 이제 일정 구간에서는 그렇고요. 이미 이제 시가총액 규모가 워낙 커져 있어서 그리고 이 사업의 성장성이 워낙 이제 뭐 밝기 때문에 자금 조달 우려가 그렇게 저는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계속 이익을 내주는 구간으로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벌어서 쉽게 말해서 충당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보자면 포스코 퓨처엠보다 오히려 향후 몇 년간은 더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나 이런 좀 판단도 되고요. 그래서 뭐 양회사의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뭐 두 회사 모두 뭐 국내 소재 산업을 이끌어갈 워낙 중요한 기업들이기 때문에
뭐 잘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죠. 이 에코프로 BM 보면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한참 막 수주할 때 네. 조금 그런 면에서는 소외됐다고 그럴까요? 네. 이 외부 이제 다른 회사들하고 어떤 네. 뭐 계약이라든가 이런 소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들리는데 네.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? 저는 에코프로 BM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대규모 그 공급 계약이 좀 주춤한 것처럼 보이죠. 예. 예. 근데 그게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에코프로 BM으로 갈 물량, 예를 들어 삼성 SDI 향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40조 원을 받았는데 그게 원래는 에코프로 BM에 더 갔어야 될 물량이 포스코 퓨처엠으로 간 거 아니냐.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. 일부 맞을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뭐 흔히 좀 안 좋게 말하기로는 에코프로 BM이 너무 비싸게 불었다. 뭐 이런 뭐 확인되지 않는 소문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런데 뭐 그런 측면보다는 에코프로 BM이 올해 사실은 그 이동채 회장 구속이라든지 좀 이런저런 노이즈들이 사실 계속 좀 있었잖아요. 예. 그래서 원래 같으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던 계약들이 좀 하반기로 밀린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.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업계 여러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좀 갖고 있는 추정 중에 하나는 올해 안에 한국 배터리 산업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중요한 단추가 채워질 것 같다. 또는 맺어지지 않았던 중요한 연결고리가 체결될 것 같다.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 국내 1등 배터리 업체 LG엔솔과 1등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 BM이 서로 거래를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적어도 양극재 관련해서 공급을 안 하잖아요. 근데 이게 아마 올해 하반기 중에는 채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서로가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? 예, 뭐 말씀 잘 하셨는데요. 이게 배터리 수요가 밀려들고 있고 그럼 배터리를 만들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소재인 양극재가 필요한데 이걸 그 LG 엔솔이라는 그 큰 회사가 그리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수주 지금 올 들어서도 수백조 원어치의 그 수주 잔고가 늘어났거든요. 그러면 이 어마어마하게 밀려드는 이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재를 다시 다 공급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거래하던 다른 양극재 업체들 뭐 LNF든 사실상 모회사인 이제 LG 화학이든 또는 뭐 포스코 퓨처엠이든 뭐 LNF든 뭐 그것까지 안 돼서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는 상대적 후발주자까지 이제 그 양극재를 공급받는데 이걸로도 다 안 돼서 결국은 어딘가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. 그러면 어디서 받을 거냐? 에코프로 BM에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. 예, 그래서 양자가 다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그게 올해 하반기 안에 뭐 아마 대규모 그 공급 계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또 한편으로는 테슬라가 국내에 방한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양극재 업체들을 비롯해서 이제 소재 장비 업체들을 타진하고 갔다고 그래요.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뭐 직접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 그 배터리 생산을 내재화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필요한 소재도 필요하고요. 네,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코프로 BM도 테슬라 쪽에 공급한다는 뭐 계약을 공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.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. 향후 2, 3년 정도가 생산 캐파 구축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장비의 수주와 실적 증가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게 배터리 산업이 계속 커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확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. 성장하지만 성장하는 그 속도가 좀 둔화될 뿐이지 여전히 장비 쪽도 저는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. 한동안은.